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선솜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급락 소식에 따라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낙관 발언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처럼 글로벌 증시 한참 또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정부가 곧 돈이 되고 발빠른 판단력이 수익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자,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W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유비 양우석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1%의 낙폭을 기록했던 우리 시장요.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좋게 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걱정이 좀 됐죠. 미국이 어느 정도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낙폭이 심했습니다. 3.4%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폭락이죠. 이 정도면 거의 폭락입니다. 자, 그런 상태를 맞이해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등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종합지수 2,000포인트가 깨지고 1,800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까지 심각하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어떤 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한자 낙폭과대 반발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강하죠. 그 양반은 뭐 병 주고 약 주고 막 주락펴락 강하게 밀어붙였다가도 또 현재 어느 정도 틈을 좀 주는 식으로 해서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좀 잡는 듯한 인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요, 국내 증시 반등하면서 좀 비교적 선방을 해도 됐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의 불협화음과 관련돼서 네. IMF에서 경고를 했죠.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금년입니다. 1.3%포인트 격감할 것이다 하는 것과 미국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0.3%포인트 결코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 증시는 더욱더 그것이 확대될 수 있다, 증폭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여지를 남겨둔단 말이죠. 대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도 다음 달 말에 G20 정상회담 시 미중 정상끼리의 어떤 협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담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만히 시장을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현재 시장 간 약간 차별화가 현재 진행되는 듯한 인상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점까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차별화된 모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지금부터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약한 반등은요, 목을 축이는 정도인 것 같은데 시장 점검과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환율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항상 탑다운으로 현재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네. 시장이 괜찮은지 여부를 볼 때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변동하고 있는 부분은 네. 바로 환율입니다.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점검을 해봤던 건데요. 네. 그 당시보다도 더 환율이 올라가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런 상태라서 그냥 그것을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좌시만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항상 이 점은 수시로 주요 요소로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달러 대비 약 4.3% 절하됐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올라갔고요. 원화 가치는 그만큼 현재 지금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된다는 건데요.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가장 불안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의 신흥국에 필적하는 정도로 불안하게 움직였다는 건데 잠깐 현재 일봉 차트로 환율 동향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견 봐도 환율은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에 최근 환율 동향이 일봉 차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갑작스럽게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답답할 정도로 일정한 박스권에 있었던 그 환율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 이 모양 자체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건데요. 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 여전히 전고점 2016년도 초 당시 중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당시 원달러 환율은 1,245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조금 못 미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중첩이 됐죠. 4개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GDP 쇼크가 있었고요. 네. 실적 쇼크도 좀 있었죠. 또 북한의 발사체 문제가 좀 있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크게 또 작동이 돼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환율을 급격하게 현재 올리는,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면 조만간 달러당 1,200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 이 정도 이상, 사실 시민적인 마지노선이거든요. 그것을 네. 올라가게 되면 더 그게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좀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정도로까지 환율이 현재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나흘 동안 4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 9,60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월 1단위로, 조 단위로 매도를 했다는 과거 네. 행태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 최근 나흘 동안에 오히려 매도가 아닌 매수를 했습니다. 그 계약수도 상당합니다. 9,300계약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시장에 진짜 나쁘다고 한다면 네. 아무리 단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쉽사리 나흘간 연속 순매수하기는 나쁘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CDS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수합 프리미엄인데요. 우리나라 채권물에 대한 부과되는 그러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베이스 포인트, 0.35% 정도, 0.35%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연초 수준입니다. 크게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큰 이상이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87%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채권가 급등하거나 경우에 따라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기보다는 환율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원화 약세면요. 사실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점도 짚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과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특히 원화가 약세, 특히 환율에 상당히 증시에 네. 영향을 많이 주고 합니다. 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출주가 유리할 것이라는 구도로 시장을 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종목에 편입을 하거나 네. 또는 추천을 하거나 했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경제 사정이 워낙에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에 따른 환율 효과의 폭은 지금 경제 사정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묻혀서 환율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관계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국내에서 국외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환율 효과 상당히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원재료비가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표시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좀 생기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쇄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최근 들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로 환해지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현재 원화 강세 해지를 한 그런 기업들은 네.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현재 환율과 관련된 국내 증시와의 상관관계 또 종목과의 상관관계는 그전과 같지 않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알아는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 특히 원화 가치, 원화 전화 최대 수혜 대상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일단 자동차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부분이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 가전 그리고 브랜드 의류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해당이 된다 하는 것까지 감안하시고요. 피해주도 있습니다. 항공주, 식음료주, 특히 항공주가 그렇다는 것이죠. 외화 표시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조 약간 넘어갑니다. 달러 표시 부채만 10조가 넘어가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부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줄어든 환율 효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원화 절하, 또 수혜주와 피해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중후장대 전통 산업이요. 경기에 민감한 이유,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한다면 무겁고 두껍고 길고 그리고 크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쪽은 경기에 얼뜻 보면 그 등치만큼 좀 둔감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경기에 상당히 또는 지나칠 정도로 이제 민감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 해당 분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도 해당이 될 것 네. 같고요. 크지는 않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대규모, 그것도 엄청나게 큰 장치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변동할 때 그 변동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더 필요하면 시설을 더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절을 못하죠. 또 현재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 공급 조절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변동비만 넘어가면 그래도 생산하는 게 낫거든요. 그 정도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공급을 줄이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급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해서 항상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요. 네. 경기가 좀 부진하면 항상 공급이 넘쳐납니다. 공급 과잉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등치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제품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제품가가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 또 화학 제품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에서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조차도 그렇고요. 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실적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그 경기에 따라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들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시점은 경기가 별로 안 좋죠. 네.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아까 얘기했던 중고장대 전통산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들 종목들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리한, 주가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반전이 나올 만한 변수가 조만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미중 협상이 의외로 빨리 타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6월 말경에 타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큰 반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타결이 지체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아마 중국이 상당한 변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경기 부양,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규제를 완화시킨다든가 감세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하는 거. 거기까지 염두에 두면서 전체 그림을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후장대 전통산업의 변수까지 함께 읽어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을 한다든가 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경우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는 경기 방어주가 어찌됐든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또는 교과서적으로 볼 때 경기가 부진한 만큼 네. 수출 관련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 관련 경기 둔감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렇게들 이제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 이 부분은 맞는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약간 또는 상당히 현재 심도 높게 변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 점은 우리가 감안을 어느 정도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를 하는 경기 방어 요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의 안정적인 부분. 필수 소비재가 비교적으로 우리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뭐 경기와 관계없이 우리가 써야 되니까 안정적이고요. 또 전통적으로 저PBR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 싸다 하는 것은 경기 방어주로 주로 이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YC 같은 내의류 이쪽이거나 또는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세방 평화종목 같은데 또 현대제철도 PBR이 낮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배당을 해주는 쪽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SK텔레콤 같은 이런 쪽이 경기 방어 요소로 현재 지목되는데요.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으로 보험, 제약도 있고요. 식음료도 있고요. 또 현재 SK텔레콤 등 통신 3사, LG 플러스나 또 KT 같은 이런 쪽도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보통 전통적으로 여겨왔던 그런 분류 방법이었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들 종목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하면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좀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의 경기 방어 업종에 대한 투자보다는 방어라는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방어보다는 경기에 무관한 쪽을 찾아라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런 쪽이 한 개, 두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일단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쪽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또 현재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고요. 네. 또 미래 성장 가치와 관련된 분야 이쪽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이오 쪽인데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 상당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5G 관련주나 저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미래 성장 가치가 현재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실적과 크게 무관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일고 있는 가치의 재평가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께서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이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모바일 리더라는 종목입니다. 모바일 리더 상당히 낯서실 겁니다. 현재 매출이 한 1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네. 작은 회사고요. 각광
금년 4월 달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다가 4월 중순경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당시 15,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그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무환경 자동화. 사실 사무자동화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하는 것은 RPA라고 해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로보틱이 들어갔습니다. 네. AI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무자동화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먼저 유기적으로 사무를 종합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융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입니다. 실적이 급개선되고요. 금년에 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영업이익률이 20% 훨씬 넘어가서 금년 같은 경우 30% 훨씬 넘어가고 36% 이상 될 거고 내년은 4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전과 다른 RPA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금융 부분, 현재 사무 자동화 개념이 새롭게 현재 지금 등장을 해서 이 종목이 부각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 개념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쪽인데요. 네. 마케팅하면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여겨질 겁니다. 네. 홍보 활동한다든가 일반적으로 그런 건데요. 선생님 혹시 어떤 물건을 살 때 네. 광고를 보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가 귀옛말로 구전을 통해서 뭐 전달하는 내용을 갖고 사십니까? 광고도 많이 보지만 아무래도 지인들의 말이 그 조금 지인들의 더 말에 더 영향을 듣게 많이 되는 것 받죠.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개념의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 네. 바이러스처럼 일파만파 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선점물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입소문이죠. 구전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더 구매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응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한 모바일 이런 것을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전식으로 네. 입소문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A라는 사람의 B라는 사람으로, B는 C로 이런 식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방식으로 네. 마케팅을 한다는 건데 이 개념을 접목한 업체가 바로 에코마케팅 이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 콘텐츠도 AI를 접목시켜서 최적화, 스토리까지 입힌다고 그래요. 네. 스토리 입혀서 그리고 또 고객 타겟팅도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알맞은 시점에 그 광고를 노출시키면 그 광고의 구매가 딱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이 업체가 거의 최초고요.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춰서 더욱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이 업체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27%가 넘어가고요. 금년에 예상 영업이익률은 실적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33%나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좋고 수익성이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이 시장을 선도할 만큼 상당히 새롭고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점검 사항들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LS 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626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S 산전 비중은 40%고요. 49,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LS 산전은 일단 경기에
민감, 요거는 좀 대형주이긴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아주 경기에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이 업체가 중국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는 비교적 좀 민감한 편이다 하는 건데요. 이 LS 산전이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뭐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에 아주 민감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고요. 네. 또 중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 변압기 등의 현재 전기와 관련된 기기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의 실적 전망은 막강한 기술력, 현재 초고압 직류 전송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전망은 박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점과 저점을 잇는 다중 저점 지지선을 현재 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벌써 이미 손들이 나갔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을 만약 놓쳤다고 한다면 기본 자체가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단기로 끊고자 했을 때에는 한 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단기로는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반등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계속 밀린다고 했을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42,000원 그런 정도 제 2차 지지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물량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5만 원 선 그리고 4만 2천 원 선 또 정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도와주세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문자 고민은 SFA 반도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끝번호가 5829님인데요. SFA 반도체 2,6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고 오늘 심지어 빨간불이 조금 켜졌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할까요? 그 전에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네.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현재 지금 패키지 쪽을 제가 강조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각광 주목받는 패키지 3인방이 있었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인데요. 그중에서도 SFA 반도체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또 단기 투자자들도 매우 선호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죠. 또 그중에서도 패키지와 관련된 열망도 상당히 뜨거운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FA 반도체는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과는 별도로 시장 인기도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 종목이 워낙 또 이쪽 부분과 관련된 지명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를 기반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높아서 네.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의 뜨거운 어떤 시장의 인기 또는 분위기 등을 타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 현재 2,785원인데요. 네.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장대 양봉식으로 해서 또 거래까지 수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3,5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면 거기서는 일단 수익을 과감하게 전부 다 실현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이 만약에 나빠져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현재 2,500원이 단기로 봤을 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물량 조절 그 가격을 2,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조차 여의치 않을 것이다 했을 때는 이 업체는 SFA 네. 공정 자동업체죠.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모기업에 현재 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보유해보라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2,500원 지지선 정해주셨으니까요.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또 유비 양우석 전문가께서 준비한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그 전에 제가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그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네.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네. 이미 당시 제가 추천했던 목표가 24,000원이었던 건데요. 네. 23,000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목표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부담이 되고 해서 일단 이 종목은 유보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고요. 그 제안으로서 선택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스나라고 하는 오늘의 종목이군요. 예, 입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페스하고는 좀 다르죠. 네. 현재 일단 그 전 고점 대비로 약 10% 가깝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모색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차트가 형성돼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작년 4분기 때부터 금년 1분기 지금까지도 그와 관련된 장비를 대규모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CMOS라고 합니다. 전기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CMOS 이미지 센서 테스트 장비를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외주, 바깥에서 발주를 하는 식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도 대규모로 발주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그 발주와 관련된 선투자가 그 상당히 급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라는 관점으로 테스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정도,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기준가는 지금 35,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 4만 원 이하면 매수하는 데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 그런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테스나였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현재 화면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이하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3분 5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3분 전에 미국의 화요일장이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보복 관세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시한을 3, 4주 내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을 유지했는데요. 자, 실제로 6월 말에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서 협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 출발한 화요일장인데요. 어떤 출발 흐름 이어가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오늘 출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0.42%, 다우산업은 0.33%, 나스닥 100 지수는 0.60% 오르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 장 개장 이렇게 하기 전에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수입 물가의 경우 0.2%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월가는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닝 시즌 끝물이긴 하지만 랄프 로렌의 실적도 개장 전에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은 미중 무역 협상에 좀 더 쏠려 있지요. 오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 출발 분위기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들과 발언들 체크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1.74%로 가장 많이 차지되어 있고요.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1.38% 오르면서 56달러 39센트에서 거래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8% 오르면서 97달러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달러 원 환율은 0.01% 상승하면서 1187원 80전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여러분 익숙하신 기업입니다. 바로 코카콜라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 변경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성장 전망은 분명 우위에 있으나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면서 코카콜라는 동종업종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했고요. 목표가도 55달러로 상향 책정했습니다. 네,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48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쇼피파이입니다. 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2006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쇼핑몰 호스팅 기업인데요. 주로 쇼핑몰 구축 솔루션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아마존, 이베이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점유율 3위를 차지할 정도로의 영향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요. 쇼피파이의 수익 대부분은 거래가 발생해야지 수익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매출은 가입 고객에서부터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쇼피파이의 상품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과도하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에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7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징 스타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떠한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할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NXP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NXP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7% 오르면서 94달러 4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00달러 이하에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만큼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세네스테크 1.18%까지 오르면서 1달러 70센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크로마덱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5달러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4달러 62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5달러 선에서 보유 후에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신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포드모터 한번 볼까요? 0.69% 오르면서 $10 1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갭 상승 이후에 갭 지지선 계속 만들어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 등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움직임 이어갈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성배 연구원께서 새로 편입할 종목도 들고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또 최근에 추천해주신 종목들 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새로운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뭐 리뷰나 소개보다도 앞서서 이제 뭐 이렇게 포드, 네. 뭐 갭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 이제 새벽 방송에 이제 글로벌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메릴 린치 은행에서 이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이제 매수로 좀 이제 투자 의견이 상향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목표가를 이제 14불까지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가가 이제 10불이다라는 점. 심지어 이 포드든 앞서서 얘기했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보다도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네. 뭐 리뷰나 다시 한번 이 신규로 또 이 재차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들을 네. 선별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고프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대략 한 3주 연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최초의 매수를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대보다 대략 한 20%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이런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조정세가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기회가 다시 한번 이제 고프로에 있어서 이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프로를 들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또 이 성장성이 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기반을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발표된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실제로 뭐 1분기 매출액이 대략 한 2억 4,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게 되면 한 2,800억 원가량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YY 기준으로 대략 한 20% 이상 상승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익도 역시 20% 이상 이런 상승한 모습, 그밖에 뭐 영업이익도 상승했지만 이 영업 비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특히 이제 1분기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올 한 해를 놓고 봐도 이 매출에 대한 이 발생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 뭐 한국을 포함한 뭐 일본과 뭐 베트남 이런 중국 시장에서까지 이 판매 비율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튜브의 이 시청 조회수도 계속해서 뭐 이제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뭐 2분기, 3분기 더 나가서는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봐도 이 성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이슈인데 이제 실제 이제 6월달 뭐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카메라를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왜 멕시코에서 카메라를 생산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미국 밖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 생산 기지를 이제 옮기면서 이제 뭐 비용 절감과 이 효율성까지도 놓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세 차단이라는 거죠. 이 관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방어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좀 이 재미있는 이런 네. 투자 요소로 놓고 봤었을 때는 참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그럼 가격 전략을 한번 네. 볼까요? 고프로의 가격 전략을 또 한번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 이제 소개한 대로 제가 이제 대략 한 이 변곡점 부근에서 이제 고프로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조금의 소폭의 조정이 왔고 그 조정폭이 굉장히 깊지가 않죠.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은 견고한 이런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프로 같은 경우는 좀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월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낙폭이 네. 과대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효한 이런 종목이지만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봐도 현 시각에서는 이 저점 대비 뭐 최근에 상승폭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권이다라는 부분이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 같은 경우는 이제 6달러 60센트 이하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저는 이제 7달러 60센트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달러 50센트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프로 종목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7달러 60센트, 손절가는 5달러 50센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 역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몰레큘러 템플릿입니다. 네. 이제 이 역시 뭐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런 기업입니다. 네. 실제로 뭐 림프종이나 뭐 유방암, 뭐 피부암 이런 관련돼서 이제 암 치료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화면에 보이다시피 뭐 ETB 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이 차세대 면역 독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다케다 제약과 이제 공동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 동사에서 굉장히 좀 주요 제품인 이 표적 1세대 면역 독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기존 ADC랑은 좀 다른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이거 화면이 이 임상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동안 이제 림프종 관련해서 뭐 화학요법을 치료를 하든 이 리투크시맘을 치료를 하든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렵고 설사 이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인데 이 오른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장감막 간의 이 장계의 크기가 굉장히 좀 작다라는 게 이제 한눈에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림프종, 뭐 백혈병, 뭐 관련한 이제 면역 독소가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제 암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은 뭐 골수종이라든가 뭐 유방암 관련이고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최근 들어서의 이 FDA 승인을 받았던 게 굉장히 이 동사의 호재로 작용했었는데 FDA에 관련된 이런 뭐 주요 올해 한 해를 놓고 봐도 이 신약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사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요소 혹은 그 모멘텀이 빡빡하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계속해서 이 역시도 이제 차트를 놓고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입니다. 일단 몰레큘러 템플릿 역시 한 주 만에 대략 한 7%가량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소개해드렸고 그 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그려냈던 이런 모습이고 어제장에서나 이제 소폭이나마 이제 조정을 보였지만은 오늘 재차 이제 상승하는 혹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기록했던 이 7달러 50센트 부근을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몰레큘러 템플릿 역시도 굉장히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현 시각에서의 트레이딩도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기대 요소까지 이제 풍부하다는 점을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매수가를 7달러 이하에서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하고 또 단기 목표가는 대략 한 현 주가 대비 한 40% 이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를 이제 10달러까지 제시해드리고 또 손절가는 6달러 정도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몰레큘러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10달러, 손절가 6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